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있는 부사오입니다. 이곳 부사오는 제가 한 8, 9년 전에 한번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저 건너편 보령시 쪽에서 있는데 오늘은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서천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방권, 그러니까 방조제에서 봤을 때 약 2.5km 정도 상류권으로 올라온 곳인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 지금 보입니다. 소왕교에서 하류권으로 한 600m 정도 내려온 곳입니다. 지명상으로는 옹천천인데 낚시인들은 대부분 그냥 다 합쳐서 부사오라고 부릅니다. 이 아래쪽에서 낚시를 할 건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지금 아직도 3월이기 때문에 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중부권에서는 좀 낚시하기 이른 시즌이고 또 대부분 저수지가 물이 굉장히 맑은 시즌인데 여기는 그래도 물색이 굉장히 좀 탁하고 좋네요.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부사오의 낚시 방법과 또 낚시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박이 잡네. 레박이 커? 아니요. 9초. 항상 레박이님이 먼저 잡네. 지금 6대를 펼쳤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은 뭐 한두 번 왔는데 챔질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에서 하고 있는 레박이님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햇살이 좀 퍼지면서 입질을 좀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일바늘에 지렁이로 탐색 낚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입질이 없네요. 여기는 제 경험상 이렇게 좀 수온이 찰 때도 그루텐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루텐도 하나를 개서 그루텐하고 지렁이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글땡글하다. 힘이 좋아요. 애들이 사이즈는 꽤 크진 않은데 9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에 나온 거예요? 글루텐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지렁이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집어할 겸 글루텐만 쓰고 있는데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찌가 이게 올라오는 건지 안 올라오는 건지 바람에 그냥 밀려서 올라오는 건지 스물스물 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죠? 첫수 했습니다. 부사오 제가 처음 왔거든요. 부사오는 부사오 첫 붕어 힘 좋은 그래도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 살림방울 털에 있어요. 그루텐을 한번 갤 건데요. 보통 저는 국산 그루텐 삼합 쓰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마르키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양화장에서는 써봤는데 저도 이제 노지에서는 처음 써보는 건데 노리텐입니다. 마르키에서 새로 나온 건데 저를 써보니까 그냥 소포장 한 포 넣고 물 딱 100cc 넣어서 사용하면 딱 적당합니다.
입질 4번이요. 누워있어요. 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걷어놓은 낚싯대하고 살짝 걸리려고 하네. 아, 8시쯤 되겠네요. 지금 입질이 없어서 이제 그루텐도 개가지고 홀수 때에는 그루텐, 짝수 때에는 지렁이를 달고 있는데, 요거는 지렁이가 조금 남았죠. 이 지렁이 달아놓은 지렁이에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 첫 수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렁이하고 그루텐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낚시춘추 이영규 기자가 취재를 같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일단 요거는 보관을 하겠습니다. 입질. 하하. 2번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5번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4번을 챔질했습니다. 그리고선 아니어서 5번을 다시 챘는데 그래도 물고 있네요. 요거는 그루텐을 먹었습니다. 지금 홀수에 그루텐을 달고 있거든요. 5번이기 때문에 그루텐을 먹은 겁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또 점심때도 된 것 같아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밥 먹으러 가라고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깨알은 아까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지금 바닷가 근처라 대천항도 있고 무창포, 또 바로 밑에가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바다 출조지로 유명한 홍원항도 근처에 있거든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가서 싱싱한 해산물 좀 먹고, 또 12시부터 보통 한 3시까지는 바닷가라 바람도 많이 불고 입질도 뜸합니다. 좀 쉬었다가 한 서너 시에 나와서 다시 오후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낮낚시, 오후 낚시는 거의 하질 못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고 또 낮낚시는 거의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내려봤는데
오늘 여기서 낚시한 분들 몇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점심 때는 그 비밥보트 박현철 사장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여기서 보트 낚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저 위에서 하시고 계신 낚시하시는 분, 제 팬이라고 그러는데 저 여기 왔다는 얘기 듣고 와서 지금 3박째 낚시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거는 낚시 입질 시간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낮 오후 시간대는 거의 바람도 많이 불고 입질도 안 하고, 근데 다양스러운 거는 밤에는 입질을 잘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초봄에 밤 낚시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최근에 여기는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한 12시까지는 입질이 꾸준히 오고 12시 좀 지나고 나면 소강 상태에다가 여명 밝을 때부터 오전까지 계속 입질이 좋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입질 시간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두 분 얘기가 같았습니다. 근데 미끼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네요. 박현철 사장님 보트 낚시, 박현철 사장님은 지렁이 쓰다가 안 돼서 구루텐 쓰니까 잘 나오더라. 그래서 구루텐으로 다 잡았다라고 하시고 허리 끝까지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하신 연안 낚시 하신 분은 첫날 구루텐을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지렁이로 바꿨더니 주위 분들은 잡는데 본인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다음날 지렁이로 바꿨더니 본인이 제일 많이 잡았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그래서 밤에도 낮이고 밤이고 지렁이가 제일 잘 먹는다. 지렁이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포인트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연안 낚시, 연안에서는 뭐 지렁이가 잘 먹고 좀 깊은 곳, 보트 낚시에서는 구루텐이 잘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조금 포인트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홀수 때에는 구루텐을 쓰고 짝 7대를 폈으니까 짝수 때에는 지렁이를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반반 정도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스마트 캠으로 바꿔서 밤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들어갔어요. 야, 7번 저 구루텐인데 끄고 들어가지. 7번 올립니다. 야, 약하네. 뭐가 저럴까? (7번) 그렇습니다. 결국 올리네. 근데 조그만 거네. 아주 작진 않네. 잉어구나. 발갱입니다, 발갱이. 지금 스마트캠이 바꾼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전부터 이 7번이 살짝 내려갔다 올렸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잡고긴 있을 텐데 거의 낚시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올렸습니다. 막판에 결국 올렸는데 발갱이네요. 잉어 새끼입니다. 보내겠습니다. 1번이요? 크다. 소리는 되게 큰데? 어디 보자. 소리는 제법 크게 나오는데 이것도 9시네요. 지금 한 8시쯤 됐나요?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맨 가에 있는 1번 구루텐입니다. 구루텐에 지금 이쁘게 올라왔는데 붕어도 아주 이쁘네요. 근데
제법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척을 기대해 봤는데 아니네요. 아주 이쁜 부사어의 한 9시급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렁이하고 구루텐 같이 쓰다가 지금 구루텐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상으로 그래도 초본 밤낚시는 구루텐이 난 것 같아서 구루텐으로 바꿔서 밤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입질. 그렇지. 야, 연속으로 오네. 입질 힘쓰네. 근데 크지가 않네요. 이것도 비슷하네. 이거는 바로 나왔는데 아까 발갱이가 나왔던 맨 오른쪽 7번대입니다. 이것도 구루텐입니다. 이건 좀 말랐네요. 구루텐이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밤낚시는 구루텐으로 해보고요. 내일 오전에는 지렁이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묵직한데? 오, 무게감이 다르네요. 아주 크진 않네요. 근데 월척은 될 것 같습니다. (31이네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부사어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난 월척입니다. 보통 붕어들이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많고 비슷한 씨알이 두세 마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보관을 하고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밤낚시는 한 2시간 정도만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여명 틀 때부터 오전 낚시가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때 입질도 제일 많이 오고 씨알도 제일 큰 게 낚인다라고 하니까 만약 지금 계속 욕심을 부려서 새벽까지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한 12시 그 정도까지만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 여명 밝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낚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금부터 더 해보겠습니다. 오, 대박이 잘 잡네. 커 보이는데 대박이 커요? 잉어 같아요? 잉어. 잉어? 7번이요. 어쭈, 힘쓰는데. 오, 이거 뭐 잉어야? 왜 이렇게 힘을 써? 붕어지? 힘을 엄청 써가지고 큰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월척 될까요? 긴가민가 합니다. 될 듯 말 듯. 29.9? 조피디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넘어요. 길어요. 넘어요? 될 듯 말 듯 하네요. 한번 재볼까요? 29.5입니다. 안 되죠? 29.5입니다. 월척에서는 정말 조금 모자라는 한 달 후에 잡았으면 월척일 것 같은 아주 이쁜 부사어 붕어입니다. 월척 못지 않네요. 아주 지느러미 탁 세우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3월달 밤낚시가 참 힘든 낚시고 추워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거든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또 이렇게 딱 1시간에 한 마리 정도씩 딱딱 나와주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삼 번 3번.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참 밤낚시 딱 재미있을 정도로 붕어가 나와줍니다. 이건 아주 귀여운 붕어입니다. 고로텐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시간 날 때 이렇게 환을 지어 놓으면 동그랗게, 그러면 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야, 어디로 가냐? 이번 감은 거야? 와. 이것도 제법 크네. 무거운데 이것도 월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법 힘을 써서 월척이 될까 했는데 이것도 9치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다가 자동으로 가버렸습니다. 밤낚시가 너무 재미있는데 아무리 재미있어도 내일 오전 낚시, 오전 촬영을 위해서는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어놓고 휴식 취한 다음에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오전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6번 물고 있네. 채입니다. 여섯 시경에 나와서 지금 아침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는 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입질이 자주 와서 참 재밌는 낚시를 했는데, 아침에는 아침 낚시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낚시 기대하고 또 오전 낚시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잤는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전혀 입질이 없어서 그런 대로 이쁜 게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앉았는데 예상외로 입질이 없어서,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쪽이 제 방조제 바다 쪽입니다. 보통은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북서풍 이렇게 부는 게 일반적인데 동풍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그 때문인지 예보상으로 봐도 오늘 계속 동풍이 부는 거로 되어 있네요. 바람이 아주 차지는 않은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젯밤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7번이요? 또 한 마리가 맨 오른쪽 맨바닥인데 의외로 여기서 또 나오네요. 지금 햇살이 좀 이렇게 퍼지면서 좀 입질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입질 한번. 오우, 뭐 수채가 같다. 조금 빠져나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4번 때 던지려고 하다가 이제 챔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압이 한 대습니다. 한 대라서 외바늘이라서 이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고 찌가 움직이면 들어보겠습니다. 나옵니다. 끌어내기 중에 수초에 걸리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고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가 느슨하게 해줬다가 고기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끌어내면 이렇게 안전하게 고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2번. 이번 때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그맣고 말랐네요. 이거 꼭 계곡지 붕어 같이 생겼습니다. 저 위에 웅천천에서 내려온 그런 붕어인 것 같습니다. 뭐 늦게 봤어. 프로테인 쓰다가 지렁이로 다 바꿨는데 이것은 한참 늦게 봤습니다. 다 떠서 옆으로 가는 거 그래도 나오네요. 그래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어제 밤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조항이 좋지는 못합니다. 다시 6번. 좀 전에 잡았던 6번 때 던지자마자 또 바로 나왔는데 새끼 뭐 제일 작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입질. 오, 뭐야. 뛰어다녀. 이거는 붕어가 좀 새콤하네요.
잡초 속에서 나오는 그 연밥붕어 같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좀 바람이 불면서 활성도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마지막 붕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긴 데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끝내겠습니다. 아, 요거 새카마가지고 튼실하게 생겼네요. 이것도 마동석 붕어입니다. 부사호에서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 어젯밤은 참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조항을 생각하면 오전 조항은 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는데 지금 3월인 거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참 만족한 조항입니다. 손맛 충분히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나가고 며칠 지나면 4월이 됩니다. 4월은 낚시인들에게는 축제의 달입니다. 산란 특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마 지금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물들로 또 훨씬 더 많은 붕어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4월에 낚시를 하시고 큰 붕어를 만나시되 가져가지 마시고, 4월에는 요즘은 또 가져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4월 한 달만은 그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포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란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붕어 한 마리가 포란한 알이 5만 미에서 한 20만 미까지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만 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란한 붕어, 월척붕어 10마리를 방류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토종붕어 100만 마리를 방류해준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붕어,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4월 달에는 큰 붕어를 잡으면 바로 배측해갖고 인증샷을 날리고 또 일행들에게 부탁해서 사진만 찍고 인증샷만 찍고 바로 놔줘서 붕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산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월에 이곳 부사에 오시면 제가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붕어, 그리고 훨씬 더 큰 붕어를 만날 수 있고, 아마 하룻밤 낚시에 사자 붕어도 한두 마리는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부사호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부사호 낚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사호는 충청남도 보령시와 건너편이 보령시고요. 이쪽이 서천군입니다. 서천군 사이에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서 만든 간척 코스입니다. 근데 간척 코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조PD,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월드타워지요? 예. 혹시 몇 층인지 아세요? 100층 123층입니다. 이 부사호 몇 평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 2, 3입니다. 123만 평. 외우기 쉽죠? 예. 공교롭게도 딱 123만 평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암호나 금호호, 그 다음에 분암호, 천수만, 대호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500만 평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중소형, 간척지 중에서는 중소형에 속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사호는 저 아래쪽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아래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웅천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그 축구장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다 낚시하는 구간인데 거기는 다 웅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낚시인들은 전부 다 여기를 부사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사호 면적은 123만 평으로 크지 않지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느 간척국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낚시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간척 코스입니다. 이 부사호 낚시 포인트는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하류권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방조제 제방권입니다. 제방권 같은 경우는 주로 현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섬처럼 앞으로 동산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좀 수심이 깊고 그래서 주로 여름 포인트. 근데 그것은 전에 해보면 수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러 들어가면 수달이 와서 살림망을 짓고 붕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수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웅천천인데 낚시인들은 여기를 본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수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본류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항교 아래쪽은 본류권, 하류권, 그 다음에 소항교 위쪽은 소항교 상류권, 보통 이렇게 부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대부들 같은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수면적에 비해서 연안 쪽으로는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한 80에서 1m 정도. 또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계절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건너편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도 7월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저쪽에는 이제 근데 접근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고기 나오는 건 뭐 비슷한데, 근데 또 수초 여건도 이쪽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쪽 뭐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하시고, 저 위쪽 건너편도 그렇고 상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사계절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항교 조금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가지수로, 큰 가지수로가 하나 있는데, 증산수로입니다. 중간에 이제 등산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증산수로는 물론 뭐 사계절 되기도 하지만 주로 봄 산란기 때 붕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올라붙는 그런 수로이기 때문에 산란기 때 가시면 큰 붕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큰 다리 두 개가 위로 지나가는데, 그게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웅천터널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서울 쪽에서 군산 쪽으로, 목포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수면, 그게 이제 이 웅천천 부사호인데, 거기서부터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웅천천 상류가 됩니다. 보통 쭉 끝까지 가면 거기 축구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을 축구장 포인트, 옛날에는 그 밑에 쪽에 잔디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잔디밭 같은, 한 15년 전에 근데 없어졌는데, 옛날 지명은 잔디포라고도 했었습니다. 그쪽은 축구장 앞쪽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잔디포 쪽은 수심이 한 4m 정도로 깊어서 겨울에도 낚시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겨울은 아니고 보통 한 2월 달 살얼음을 깨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낚시가 전같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그곳은 서천군수배를 몇 년 전에 하기 위해서 바닥 작업을 아주 잘 해놔서 낚시하기는 아주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눠지는데, 계절별로 보면 제일 아래 제방권은 여름 낚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수심이 깊어서 여름 낚시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본류권은 이건 사계절 낚시터, 그 다음에 증산수로권, 그쪽은 주로 산란기 봄 낚시터, 맨 위쪽에 웅천천 상류권은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겨울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본류권이라고 부르는 이 소항교 아래 위, 이쪽이 사실은 제일 무난하고 좋은데, 조항도 아마 제일 나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차를 대놓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또 석축이라 좀 위험한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최소한 이 발판이나 대자대가 아니면 낚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발판이나 대자대 정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증산수로나 아니면 저 위에 최상류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쪽에는 그냥 옛날 우경 받침틀이나 뭐 소자라든지 자립다리 이 정도, 아니면은 그냥 땅꽂이 같은 거로도
그냥 땅에 꼽아서도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낚시를 하신다면 등산주로나 웅천천 상류 쪽으로 가셔서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